안녕하세요. 경마사령관 방영춘입니다. 바로 이어서 또 할게요. 짧게 하니까 좋죠? 이번 시간에는 요거, 제가 좀 경매기의 풍우나, 이다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남들이 못 듣던 얘기 처음 듣는 것도 많고, 그죠? 저당권, 임차권보다 법정 기일이 빨라도 저당권, 임차권이 먼저 배당받는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요? 개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매각물 그 경매물까지가 쭉 있어. 그러면 법정 기일이 빠르면 저당권 임차권보다 무조건 더 그죠? 당해세가 먼저 배당 받잖아요. 그렇죠? 받잖아요. 뭐 또 이상하게 또 박영춘이가 또 이런 얘기하니까 또 색안경 끼고 보지 말고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저당권 임차권보다 법정 기일이 빠르면 당연히 법 그죠? 당해세가 먼저 배당 받잖아요. 근데 법정 기일이 빨라도 저당권 임차권보다 법정 기일이 빨라도요. 당해세가 지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알면 돈을 좀 많이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좀 많이 했죠. 그죠? 남들이 모르는 것들, 생각하지 않는 것들. 제가 옛날에 15년 전에 공부할 때 저는 판례를 위주로 많이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진짜 유치권 판례 같은 경우도 한 300개, 뭐 법정지상권 판례도 뭐 진짜 몇백 개, 그 다음에 뭐 임차권, 전세권, 뭐 민법에 관련된 판례 진짜 한 2만 개 이상은 판례를 읽어본 것 같아요. 근데 다 기억은 못해요. 근데 어렴풋이 이런 내용일 때는 내가 옛날에 봤는데 이거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판례를 찾아요. 진짜로요. 빨리 찾아요. 남들 뭐 하루 이틀 걸릴 거 저는 한 10분이면 찾습니다. 판례. 이제 그만큼 옛날에 한 10년 전에 이제 이렇게 공부를 좀 했던 기억이 좀 나다 보니까 어쨌든 저당권 임차권보다도 법정 기일이 빨라도 저당권 임차권이 먼저 배당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강의는 850에서 900강까지만 제가 할 거고요. 아마 850강 조금 언저리에서 멈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 형태로 지금 갈 거고요. 교재 판매는 4개월 아니야 4월 동안 20분이 찰 때까지만 할 거고 188만 원인데 지금 158만 원으로 20분 한도 내에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내용은 이렇게 있으니까 모르시는 이거 좀 잘 못 보신 분들은 강의 내내 제가 800강 내내 강의 교재 그 사라고 광고했으니까 그거 보십시오. 자 그럼 이번에도 한 5분에 10분에 걸쳐서 바로바로 해볼게요. 자 전 소유자의 저당권, 선순위 임차권과 현 소유자의 당해세 누가 이길까? 증여나 매매도 같아요. 임금 채권이 현 소유자에게 된다고 하더라도 같습니다. 음. 자, 한번 물건을 간단하게 볼게요. 요것은 뭐 판례 하나하고 물건 하나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남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임차인 있죠. 임차인이 2018년. 여기 2018년이면 여기 근저당 이전에 여기 임차인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2018년이니까 여기에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임차인. 임차인이 있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제대로 받았고 배당 요구도 이 배당 요구 종기일보다 빨리 제대로 배당 요구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 2억 4,500 뭐 길게 이것저것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등기부를 한번 볼게요. 등기부를 보면 자 임차인이 먼저 들어왔어. 그 다음에 저당권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전 매매가 됐습니다. 그죠? 이 전 소유자겠죠. 전 소유자 A라는 사람이 이 주식회사 호성 네트워크스라는 곳에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압류가 있네? 압류가 있어. 국. 이게 뭘까? 국세잖아, 국세. 서초 세무서장이네? 그죠? 그럼 이게 당해세잖아요. 뭐 증여세가 될 수도 있고 국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러 가지 국세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부가세 뭐 저기 뭐 증여세 뭐 이런 양도소득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세입니다. 이건요 분명히. 그러면 자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자 아무리 이 당해세가 이 임차인보다 법정기일이 빠르다고 하더라도 또는 법정기일이 옛날에는 그죠? 법정기일이 빠르면 당연히 이 임차인이나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법이 바뀌었죠. 2년 전에. 그죠? 법정기일이 임차권보다 늦으면 뭡니까? 이 법정기일이 양보하죠. 임차인한테. 그죠? 빠르면 당연히 요 당해세가 먼저 받아가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근저당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근저당이 만약에 근저당보다 무조건 이 당해세는 먼저 배당받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임차인이 있고 맨 먼저 임차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렇다면 우리 가만히 그 승부를 봅시다. 자 그러면 소유권이 매매가 됐어. 그러면 이때는 이 임차인하고 이 근저당은 전 소유자의 근저당하고 임차인일 때 만들어진 거죠. 전 소유자였을 때, 그러니까 전 소유자를 A라고 할게요. A였을 때 임차인도 넣고 근저당도 잡힌 거죠. 근데 매매를 하면서 이 근저당을 그대로 승계를 한 거죠. 이 주식회사 호승 네트워크스라는 데서.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압류가 걸렸어요. 물론 여기 만약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채권이 있으면 이제 금액이 커질 수가 있죠. 금액이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 문과 송달 내역을 보시면 알겠고 어쨌든 간에 교부 청구액이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간에 일단 여기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것은 국가 서초세무서장의 압류만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제가 볼 때는 증여 상속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러면 이 증여 상속세는 전 소유자에 대한 증여 상속세인가요? 아니면 현 소유자에 대한 증여 상속세인가요? 현 소유자에 대한 증여 상속세죠? 그죠? 현 소유자에 대한 증여 상속세예요. 그런데 이 근저당하고 이 임차인은 소유자가 바뀌기 전에 A라는 사람의 어떤 그 A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죠? 저당권도 당연히 그때 체결한 거고. 자, 그러면 이것은 소유자가 바뀐 현재 시점에서 이 사람에 대한 압류예요. 주식회사 호승 네트워크스라는 압류예요. 맞죠? 전 소유자 건 아니잖아. 전 소유자는 이제 날랐잖아. 그죠? 다 팔아먹고 이제 갔잖아요. 그런데 전 소유자와 관련 있는 것은 이 임차인, 그 다음에 이 근저당 두 개잖아요. 그러면 이 압류가 옛날 같으면 이 압류가 다 먼저 제일 먼저 배당 받아갔어요. 그죠? 제일 먼저 배당 받아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임금 채권은 최우선 배당이죠. 그죠? 근데 문건 송달 얘기를 보니까 없어. 제가 보니까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임차인이 확정일보다 선후를 가려서 배당하죠. 그죠? 법정기일이 임차인보다 빠르면 당연히 이 세무서가 먼저 배당 가는 거고 늦으면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은 거고 그렇죠? 근데 이 법정기일이 설령이 임차인 2018년보다 빠르다고 하더라도 그죠?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압류는 전 소유자에 대한 압류가 아니라 현 소유자 건물에 대한 압류거든요. 그죠? 현 소유자에 대한 압류예요. 전 소유자하고 계약했던 근저당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현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압류잖아요. 그러면 소급해서 이 사람들까지 다 뭐 선순위로 이 당해세를 압류를 배당시키고 이 사람들 갖다 눌러버려? 그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똑같은 물건들 잘 보세요. 이와 똑같은 물건들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왜 이걸 알면 내가 인수해야 될 돈이 더 적어지잖아. 그죠? 이건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소유자가 근저당이 있고 여기가 임차인이 있은 상태에서 현 소유자에 대한 압류라고. 그리고 설령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압류가 전 소유자의 임차인들 그 다음에 저당권보다 빠르다고 하더라도 이 압류는 임차인하고 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뭐 후순위에요 후순위. 그죠? 자 그래서 자 대법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자 대법원 1991년 판례 부당이득금에서 자 저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자 3자에게 양도했죠. 그 양수인이 제3자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말이 뭔 말이야 대체?
이 사람들은 보호받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당권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이 근저당 설정 당시에 그죠? 전 소유자 A였으니까 A는 아무런 조세의 체납도 없었잖아요. 다만 매매를 한 것뿐이야. 그냥 이 호승 네트워크스한테 매매를 한 것뿐이에요. 아무런 체납도 없는 상태에서 그죠?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인 이 양수인이잖아. 소유권이죠. 호승 네트워크스한테 이 국세를 그죠? 부과한 거잖아. 전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증여세를 당해세라고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압류가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임차인보다 빠르다고 하더라도 이 근저당보다 빠르다고 하더라도 전 소유자의 이 저당권이나 임차권 이런 거 가지고는 이 당해세가 못 이긴다 이거예요. 그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 잘 보시라. 제가 이제 강의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팁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재밌어요? 어쨌든 이제 다음 시간에는 824강 1차 경매, 2차 경매와 관련된 배당 정리. 이것도 웃긴 내용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웃긴 내용 몇 가지 있으니까 이것도 반드시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 안 했던 거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아무튼 그 교재 구매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빨리빨리 서두르십시오.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뭐 50이 넘다 보니까 이제 강의하는 것도 힘들고 저도 사실은 많이 바빠요. 이제 올해는 저도 뭔가 좀 큰 일을 좀 한번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강의를 옛날처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850강에서 900강까지 그러니까 850강 조금 왔다 갔다 해서 멈출 거예요. 이제 나머지 지금까지 강의는 멤버십으로 돌릴 거고요. 교재 판매는 4월 한 달 동안만 20분 한도 내에서 158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재 내용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꼭 사세요. 진짜 이렇게 할인할 때 사세요. 감사합니다.